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을 건데, 일단 시간은 오후 9시 34분이에요. 일단 집에 와서, 좀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CMC 관련된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CMC 관련된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HLB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재료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죠. 그죠? 재료를 뭐 하고 있다? 재료를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릴레이의 단관암 관련된 이런 물질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사실 리보세라니 다음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뭐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릴레이의 어, 그 약을 가지고 왔다는 건 솔직히 저는 크게 뭐 좋게 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좀 읽어보면 자, 보면은 H1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릴레이 테라피틱스로부터 단감암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독점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LI를 체결한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사실 전부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릴레이사의 요 약물은. 근데 이거를 HLB가 갖고 와서 승인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해외 주식 차트를 보면 릴레이 회사의 차트를 좀 보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 얘네가 차트가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고요. 추세가 안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불과 4년 전에 주가가 얼마였죠? 2020년도 그죠? 이때 당시에 64달러예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4달러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거의 소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좋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뮤노반트 있죠. 이뮤노반트라고 여기가 이뮤노반트 여기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후보 물질을 임상 좀 제공한 데인데 얘네들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플러스 100% 그죠? 두 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상 들어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갭을 메꾸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지금 릴레이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어떻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잖아.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HLB 주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릴레이의 이 LI 라이센스인 아웃을 한 것은 별로 크게 좋은 소식은 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남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좋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가남 승인 이후에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마케팅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굳이 다른 지금 임상 약품을 인수해올 필요가 있나라는 솔직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뭘 체크할 거냐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볼 겁니다. 일단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최초 취득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00만 원일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지분요 장부가액 100만 1000만억 15억 100억 1000억 장부가액이 아마 5200억일 겁니다. 장부가액 5200억이고 여기서 보면은 지분율 99% 장부가액 5800억 총 자산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총 자산이 지금 200억이거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그 다음에 지금 손실 자체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단기 순손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면은 1000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이게 10만원으로 보면, 근데 이거 10만원이 아니고 원이 맞을 텐데. 일단은 손실이 지금 1000억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릴레이에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건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은 분기보고서에서도 일단 봅시다. 이거 좀만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그죠? 반기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일단 1000원 단위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자산이 얼마 있어요? 180억 있습니다. 자, 부채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부채가 360억이 있고요. 그쵸? 자본은 지금 뭐요? 자본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반기 순손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반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500억. 전분기에 자산이 계속해서 어떻게 자산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자본 손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기 순손실도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떠한 돈으로 릴레이의 임상 후보 물질을 인수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슨 좋게 포장하는데 좋게 포장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끄고 나가시겠죠. 뭐래,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건 3분기인데요. 자산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부채 280억. 자본은 마이너스 50억.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돈을 좀 HLB에서 3분기 중에 좀 대준 걸로 보입니다. 돈을 좀 대준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릴레이를 어떠한 돈으로 인수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엘레바 트라피텍스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쵸?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서 인수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 미국 자회사 엘레바 릴레이와 항암제 독점 라이센스 계약,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쵸?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라이센스 인을 해서 뭘 하겠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제가 뭐 좋은 말만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분할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정세호 엘레바 트라피텍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후기 단계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존 항암제의 포트폴리오와 전략적으로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미션을 한층 더 발전시킬 기회다라고 얘기했다. 자, 이번 계약을 통해 엘레바는 4008의 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약물의 임상 시험 및 NDA 제출을 포함한 모든 개발 과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릴레이는 7,500만 달러의 선 지급금과 향후 개발 마일스톤에 따라 최대 4억 2,5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글로벌 매출에 따라 두 자릿수 초반의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7,50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되나?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 1000억을 어디서 조달하겠느냐? 그쵸? 자, 1,400원 곱하기 7,500만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에요. 선지급금 10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조달하겠냐? HLB가 빌려줬겠죠. 그죠? HLB가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HLB가 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땐 HLB의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봅시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HLB 유동자산 10만, 100만, 1000, 10억, 100억, 1000억, 1800억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재무제표로 봤을 때 유동산 얼마?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990억, 현금 440억, 금융자산 460억.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HLB가 돈을 엘레바에 대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HLB의 재무구조는 이번에 가남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주장되는 HLB의 유상증자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히 터질 수가 있다. 이거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주가 위치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그죠? 충분히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유상증자가 뭐 뜨더라도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갔다 올라올 거다. 그 부분은 여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HLB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일단은 저기서 저렇게 엘리베이터 랩스가 돈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금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HLB는. 그럼 추가적인 전환사채 발행, 시비 발행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HLB 측에서 유상증자 없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유상증자는 예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별도로 좀 봤을 때 회사가 거의 이제 돈을 쓸 때 한 달에 거의 손실이 34억 정도? 요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가남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그죠? 가남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보다 자금에 대한 마케팅 부분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가 급히 올라갔을 때 가남 관련 성공을 하고 이 마케팅 관련 비용을 주주들한테 조달하려고 했을 때 박수받을 유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간다. 그쵸? 왜? 이미 비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게 뭐 있어요? CMC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5월 17일에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인 비모와 CMC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CMC에 대한 일정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리지 마세요. 어차피 나올 거고 올라갈 거예요. 왜? 계획적으로 주가를 올려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릴레이에, 그죠? 선 지급금 1000억을 지급했다라는 건 HLB에서 자금 조달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이때 당시에 클래스 2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받기 전날 아니고 이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날 클래스 2를 받았어요. 제가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부분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HLB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 일정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비모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비모에 대한 이슈가 11월 중순에 뜬다 했으니까 뜨면 올라갈 거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거 뜬다고 올라가겠냐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CMC에 대한 부분이죠. CMC 뜨면 날아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HLB는 항상 반전이 좀 있어요. 아, 그거 뜨면은 가겠냐?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럼 CMC에 대한 부분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CMC 되면 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CMC 됐을 때 요 정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 CMC로 요 정도 올라가겠네가 아니라 CMC로 가봤자 요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간다라는 거예요. 더 간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CMC 이슈 하나로. 왜? 결과적으로 비모에 대한 문제와 CMC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CRL을 받았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해소되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다. 제가 이때 당시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제가 11월 8일일 거예요. 아마 이때인가?
11월 8일, 14일 요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비모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일단 영상 잠깐 볼 건데, 일단 뭐 CRL에 대한 부분부터, 클래스 2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클래스 2 이 부분 잠깐 보면,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거 잘 보세요. 자,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날짜 언제? 날짜 10월 10일 이날이에요. 이날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해라. HLB 주포 특징은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다.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그죠?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클래스 1, 2는 뭐다?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맞춰서 올라갈 거다. 이날 클래스 2가 나왔어요. 주가가 빠졌죠. 제가 왜 클래스 1, 2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냐면은, 결과적으로 클래스 2가 나왔을 때 주가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왜? 결과적으로 클래스 1을 받지 못하고 클래스 2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요? 결과적으로 1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요? 악재 해소됐다 이러면서 주가 끌어올릴 수도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뉴스는요, 주가를 따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간 이유를 해석하면서 뉴스를 뿌리는 거고, 주가가 빠지면 빠진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너포커스 인수하는데 주가 빠졌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온다 그랬죠? 11월 중순에 나온다고 다 했었잖아. 근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나온다 했는데 안 믿고 있었냐고. 나온다 했잖아. 일정에 맞춰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이 제노포커스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제노포커스 인수해서 뭐 시너지 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도 결과적으로 주가가 안 가면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해요. 비모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서 그냥 뉴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일단 같이 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이때 당시에 제주도에 갔다가 와가지고 제주도 왔다가 여러분들한테 HLB 관련돼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드렸던 거. 자, 11월 14일이네요. 이때 당시 비모 관련돼서 실사 마무리 단계, 반전 나온다, 올라간다, 비모 실사 마무리 단계, 12월은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요. 이때 12월 14일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요때 내용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잠깐 볼게요.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릴레이에 대한 부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이용할 거예요. 이용할 거다. 근데 이걸 언제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용하려고 히든 카드 하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HL을 갖고 있는 히든 카드 뭐죠? CMC에 대한 일정에 대한 히든 카드와 릴레이에 대한 히든 카드, 그리고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요? 일정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 주가를 급등시킬 일정이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왜 도대체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에 대한 비용, 지금 HLB가 엘레바 테라피텍스에 추가적인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부분, 가남이 승인되더라도 FDA.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 BMS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보면은 HLB그룹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풋모커가 재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거론되는 바로 경쟁 약물이다. 면역항암제 조합인 옵디보와 여보이가 리보세라닙 칼레주마에 위협할 우수한 데이터를 내놨다. 허가되면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옵디보가 연매출 13조짜리 글로벌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의사나 약사들이 이미 옵디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암종에서 널리 쓰이는 약제라는 데 있다. 리보세라닙과 다르게 심사 관문을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가 4월에 심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기 심사가 된다고 했을 때 빠르면 3월, 아니 더 빠르면 2월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거 자체가 HLB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금에 대한 부분이 또 분명히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얘네가 23.7개월이요. 옵디보 여보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확실하게, 그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급등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병업요법 중 가장 큰 차이는 옵디보 여보이는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조합한 반면 HLB 리보세라닙 칼레주마브는 타이로신, 카나나 억제제와 PD-1 면역 항암제라는 조합이다. 기존의 차이로 부작용의 양상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 조합은 TKI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좋은 대안으로 선호되는데 옵디보 병원요법의 우수한 생존 데이터까지 입증하면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강력한 경제 상대는 리보세라닙 칼레주마에 대한 FDA 심사가 길어지면 더욱 압박으로 다가온다. BMS는 3상 데이터를 발표하자마자 가나 풋모커가 신청에 나섰다. FDA는 25년 4월 21일을 데드라인 잡고 옵디보 여보이 병용 임사를 심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점에서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69,000원짜리 21선짜리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HLB에 대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방 지금 188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보시면 그죠? 들어와 계신데 이 HLB 관련돼서 많은 내용도 전달 드리고 있고, 제가 과거에 HLB 이 구간에서 여러분 다 보신 분들 알죠? 이 부분에서 1차, 이 부분에서 2차적으로 분할 매도 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부분이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여기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위에 번호 보이죠? 위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 놓으시면은 자,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 텔레그램방 정말 여러분께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HLB에 대해서 매수 타점도 제가 최근에 그 비모 관련된 내용 나오기 전에 63,000원 구간 이쪽 10월 31일에 타점 1차 타점 잡아드렸고요. 2차 타점도 58,000원 구간에 또 잡아드렸었어요. 정확하게 HLB 어디죠? 여기 2차 배사점 5.7에서 5.8 11월 11일 상한가 거의 들어가기 한 4거래일 전 3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HLB 4, 5년 들고 있는 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들고 있는 거잖아. 근데 129,000원 구간 고점 찍었을 때 한번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하한가 갔을 때. 그죠?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가서 15만원, 20만원 간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매도할 수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매도 못 할걸요? 왜? 내가 여태까지 투자해온 시간 보상받기 위해서.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떻게 주식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거의 300분 정도가 관심 있다고 찍어달라 하셔서 제가 찍었어요, 루닛. 근데 찍었는데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루닛 전 잘 모르겠다, 좋은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그 영원한 지수의 하락은 없고요. 지금 바이오장 힘들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다. 조정 이후 상승이 나오고, 지금 구간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주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안 돼요. HLB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안 된다니까. HLB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삶을 사는데 HLB는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동반자가 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챙길 생각을 하세요. 4, 5년 동안 수익만 챙겼으면 얼마나 큰 수익 여러분이 챙겼겠습니까? 몇 억이 2배 됐는데 못 팔고, 몇 억이 2배 됐는데 못 팔고, 몇 억이 4배 됐는데 못 팔고,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잘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HLB가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가 있으니 그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주식 보면은 그 주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안 된다. 주식은 자산 증대의 일부분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족이다. 항상 주식 투자에 모든 걸 걸고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린 법 배워라. HL 마찬가지. CMC 나오겠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이미 끝난 작전주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HLB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가올 큰 파도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기다려라. 바이오 시장 올 겁니다. 바이오시장 올 거고, 바이오가 정말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보시고, 내가 정말 인생 몰빵하고 있다면 주가 올라가면 비중을 반드시 축소해라. HLB 인생 몰빵한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축소하세요. 축소하시고 수익 좀 챙겨가세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긴다. 그쵸? HLB 주주분들 엉덩이 무거운 분 이기고 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언젠간 뭐 해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번 연도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가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26일과 5월 14일에 2분의 1씩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고비가 10월에 상륙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대화제약과 대봉LS 이 친구들이 거의 3배의 주가가 올랐어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12월입니다.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곧 통과가 완료가 되면 바이오 시장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거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 누구요? 금양, 몽골광산, 하이드로 리튬 얘네들이 50배, 40배 올라갔지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얘가 금양이 4,000원에서 20만원 50배 올라가고요. 하이드로 리튬이 1,500원에서 6만원까지 40배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금양은 얼마? 2만원대. 하이드로 리튬은 2,000원대입니다. 다 빠졌죠.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 딱 세 글자. 이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가 미국의 생물보험법 통과되면 원료 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을 막는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부분이 32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기대감이 어디로 반영된다? 우리나라로 반사 이익으로 먼저 반영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종목 잡아가야 돼요? 안 잡아가야 돼요? 무조건 잡아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을 좀 꼭 해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과 차트 보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지 이러한 기법들까지 넣어 놓을 테니까 꼭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꼭 신청하셔서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길 바래요.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